도쿄 스타워즈 셀러브레이션에서 행복하셨던 분들, 스타워즈 데이를 즐겁게 보내신 분들, 이 축제의 열기를 이어나가야 할 행복한 주간에 토니 길로이가 말아주는 스타워즈 시리즈 안도르 시즌2가 매주 수요일마다 스타워즈 팬들의 정신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혁명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무도 이 폭주기관차를 멈출 수 없는걸요. 그러니 샨드릴라 샴페인 들이키고 라이도늄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니아모스 빵빵하게 틀어두고 오늘의 안도르 시즌2 리뷰 고먼에 가봤나요? 친구야 여기저기 많죠. 그리고 즐거운 저녁 에피소드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화는 지난 3화까지의 이야기로부터 또다시 1년이 지났다는 문구와 함께 PTSD에 시달리는 빅스로 시작합니다. 페릭스 사건으로부터 2년이 흘렀지만 빅스는 여전히 고르스트 박사의 고문 후유증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란군 활동 중 일어난 부수적 피해로 죄책감까지 안고 있었죠. 카시아는 그런 빅스를 위한다곤 하지만 얼굴이 노출될 위험을 걱정하며 움직임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합니다. 이번 스토리 아크에서는 유독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도드라지는데 빅스와 카시안의 서사에서도 이 사랑이 주요 테마로 조명됩니다. 특히 그동안은 제국이 가하는 온갖 폭력의 피해자로 묘사되었던 빅스가 3화에서 제국군을 쏴 죽인 이후로 어엿한 혁명전선의 일원이 되는 플롯이 진행되기에 사랑하는 빅스를 과잉보호하는 카시안 안도르와 자신 또한 반제국주의 활동을 펼치고 싶어하는 빅스의 갈등이 흥미롭습니다. 한편 크레닉의 고먼 프로젝트를 돕는 보안국의 데드라미로는 시릴 칸을 제국 표준국 고먼 지부에 파견합니다. 시릴의 임무는 고먼의 지역 반란군인 고먼 전선을 찾아내고 안에 잠입하는 것. 자신이 고먼 전선에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 시릴은 일부러 고먼인들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며 고먼 전선 수뇌부에 관심을 삽니다. 이에 고먼 전선의 지도자인 카로 라일란츠는 제국이 수도 중앙에 짓고 있는 건물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표준국 고먼 지부의 간부인 시릴을 내부자로 이용하려 했고 결국 시릴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레모를 쓰고 패션에 민감한 행성 고먼의 사람들은 1초만 봐도 느껴지듯 실제 2차 대전기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세력에서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합니다. 고먼인의 대다수가 프랑스 배우로 캐스팅되었을 뿐 아니라 작품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고먼어는 프랑스어의 방언을 개조해서 만들어 배우들이 쉬는 시간에 고먼어로 잡담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몬모스만은 제국이 이런 고먼을 압박하자 의원들을 모아 행성 고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고먼의 의원조차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먼은 제국 초기에 타킨에 의해서 1차 학살을 겪었기에 또다시 팔퍼틴 황제의 눈밖에 나는 것을 바라지 않던 것이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고먼은 클론 전쟁기에 팽자르 의원이 대표했는데 사람이 바뀐 것으로 보아 레전드 세계관과 마찬가지로 제국 차원에서 의원을 숙청했던 것은 아닌가도 싶습니다. 데드라가 고먼에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제국보안국의 로니 영은 제국이 고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루선에게 넘깁니다. 이 정보에 흥미를 느낀 루선은 제국이 고먼에 숨통을 조이면 고먼 전선도 발끈해서 제국에 대항할 것이고 그러면 고먼은 반란군의 요충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루선은 고먼 전선의 리더인 카로 라일란츠가 고먼의 양지에서도 활동하는 정치계의 거물이라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엔 위험 부담이 크니 카시안에게 고먼을 조사하란 임무를 내리는데 카시안은 정신이 불안정한 빅스가 걱정되어 임무를 섣불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덜하다는 루선의 말을 듣고 고먼으로 떠나기 위해 빅스와 작별하게 되죠. ISB 시퀀스는 여전히 훌륭한 직장 상사인 파타가즈 소령의 진두지휘하에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되는데 한때 데드라의 부관이었던 허트가 ISB 감독관으로 진급해 데드라와 일종의 라이벌 관계가 되는 점이 재밌었습니다. 지난 아크에서의 테이콜마도 그렇고 어제의 듬직한 동료들이 오늘의 라이벌이 되는 서사들이 재미있네요. 한편 루선 밑에서 일하던 윌모는 임무를 받고 행성 득화르에서 소우게레라를 마주합니다. 영화 깨어난 포스의 저항군 기지로 처음 등장했던 득화르 행성 시퀀스는 마치 해적단을 연상케 하는 게레라의 유격대 사운드 트랙과 더불어 끝장나는 비주얼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득화르의 유격대 기지에 도착한 윌몬의 임무는 라이도늄 추출 장치를 소우의 부대에 전달하는 게 전부였지만 소우는 자신의 부하에게 기계 사용법을 완벽하게 가르치기 전까진 이곳을 떠날 수 없다며 윌몬을 협박합니다. 라이도늄은 클론 전쟁 시리즈 시즌 5에 처음 등장한 공업용 연료로 클론 특공대원인 그레거가 이 폭발에서 살아남은 뒤로 사고 부작용 때문에 계속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했죠. 윌모는 본의 아니게 소우 게레라의 소나기에 붙잡혀 옴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5화로 넘어옵니다. 5화의 시작은 6화까지 이어지는 클레아와 루선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플롯이 더 본격적으로 풀리는 6화 이야기에서 더 언급하겠지만 지난 1시즌에서 조금 붕 떴던 클레아의 서사가 더 구체적으로 풀려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클레아가 단순히 루선 레일이라는 그림자 반란군의 부하가 아니라 루선이 짜증도 내고 푸념도 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포지션이라는 걸 알려주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장의 귀재인 루선과 클레아의 성격은 카시안 안도로에게로 이어집니다. 카시안은 디자이너라는 위장 신분으로 행성 고먼에 파견되어 고먼 전선과 접촉할 예정이었는데요. 정작 카시안을 만날 예정인 고먼 전선은 빠르게 준공되는 제국의 팔모병기고의 촉박감을 느끼고 섣부른 판단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먼 전선은 자신들이 감시 중인 시릴칸이 제국 보안국에게 불신 검문을 당하고 그가 과거에 기업구역 경비부에서 보안국의 조사로 굴욕적인 직무해제를 맛봤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가 확실히 보안국이라는 조직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인물임에 확신을 갖습니다. 고먼에 파견된 시릴칸은 정말로 와일드카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데요. 데드라가 심어둔 큰 계획의 장기말일 뿐이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다 해냄으로써 고먼 전선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릴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조련하고 있는 데드라의 감정이 과연 진실된 것일지, 시릴을 이용하는 데드라의 마음에 인간적인 무언가가 남아있긴 할지 궁금합니다. 한편 임무에 나가 있어도 서로를 걱정하는 빅스와 카시안 커플은 사랑을 이용해서 반란의 토대를 파괴하려는 데드라와 시릴 커플에 대비됩니다. 카시안이 고먼으로 임무를 떠난 사이 그의 사랑은 이해하지만 과잉보호에 신물이 난 빅스는 카시안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의 집에 나타난 루선의 조언을 듣고 자신도 준비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매일같이 약에 취해서 밤을 보내는 빅스를 도구로 보고 건강을 챙기라 말하는 루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조언을 따르는 빅스의 관계는 이미 마바와 브라소, B2를 떠나보낸 카시안 안도르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루선이 빅스에게 접촉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카시안은 고먼에 도착해 고먼 전선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시즌 1로부터 2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의 카시안은 루선 레일의 일종의 제자로서 그로부터 변장과 위장 기술을 모두 전수받은 듯 캐릭터에 녹아드는 연기가 수준급이 되었는데요. 고먼 전선을 차갑게 분석하고 쓸모 유무를 확인하는 카시안의 영혼도 점차 루선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카시안과 접선한 고먼 전선은 팔모의 한가운데에 세워지고 있는 건물이 제국의 병기고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국의 화물 차량을 한 대 훔치기로 결정하지만 그들이 임무에 성공해도 바뀌는 사실이 없을 것을 우려한 카시안은 더욱 심사숙고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하고, 카시안이 자신들의 방법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자 고먼 전선은 그 없이 자신들끼리 작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먼 이야기는 따로 영상에서 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언어부터 문화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진 세트장, 그리고 그곳에서 촬영된 고먼 시퀀스는 눈이 황홀했습니다. 이 스페이스 프랑스 행성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너무 걱정되네요. 5화의 마지막 시퀀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윌몬에게 라이도늄 추출기 사용법을 모두 배운 소우 게레라의 부하, 그런데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숙지한 부하를 소우 게레라는 돌연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가 이전부터 제국과 내통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은 기준의 목표물이 아닌 다른 곳에 자리한 라이도늄 저장고를 털겠다고 선언하면서 말이죠. 소우의 권총에 쓰러진 이 부하가 진짜로 제국과 내통하고 있었는지, 그게 아니라면 위험한 임무에 자신감이 부족한 부하를 대동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껴 그냥 죽여버린 것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시신 위로 소우 게레라의 유격대 우주선들은 라이도늄 연료를 훔치기 위해서 조용하게 날아오릅니다. 게레라의 유격대가 라이도늄을 훔치는 장면은 3화 마지막을 장식한 모스마의 춤사위와 더불어 안도르 시즌2의 최고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온데론의 정글에서부터 위험천만한 라이도늄을 나르며 그 가스에 누출되어 온 소우는 라이도늄 가스가 클론 전쟁기에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 스틸라 게레라와 같아서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어준다며 윌몬에게 라이도늄을 들이마시라고 말합니다. 혁명은 제정신으로 이룰 수 없다. 공화국이 재건되기 이전에 우린 모두 총알바지가 되어 쓰러지겠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너는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며 말이죠. 윌몬은 소우의 물음에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라이도늄을 아주 깊게 들이마십니다. 루선의 부하가 아니라 소우의 유격대의 일원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무법자 혁명군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6화로 넘어옵니다. 6화는 이번 스토리 아크에서 시릴과 데드라, 카시안과 빅스, 모스마와 페린, 그리고 벨과 신타까지 사랑 이야기가 제일 많이 풀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고먼에 다녀온 카시안은 루선에게 고먼 전선이 너무 늦은 타이밍에 너무 조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인다며 보고하지만 그럼에도 루서는 고먼 전선을 완전히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고먼이 불바다가 되더라도 최소한 밝게 빛나고 타버리지 않겠냐고 말하는 루선. 카시아는 그런 그의 모습에 학을 떼지만 아직 진짜로 화를 낼 부분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루선이 빅스를 만나러 와서 직접 데이를 위해 싸우라고 말했던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카시아는 위험도 무릅쓰고 곧장 루선의 가게로 찾아가 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도구로 보이고 수단으로 보일 뿐이냐고 말이죠. 확고한 신념을 가진 루선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카시안에게 한 발짝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시안에게는 루선이 진작에 팔고 없어진 영혼이 아직 남아있죠. 혁명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난 차가운 드로이드처럼 계산하고 움직이는 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루선도 이미 지난 시즌의 피날레에서 마바 안도르의 장례식을 방문해 자신의 방법만큼이나 진실된 호소, 타인을 움직이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체감했죠. 루선의 아래에서 카시안이 배워온 차가운 군인의 면모가 페릭스에서 지내며 가까운 정열적인 영혼과 충돌하는 장면들은 궁극적으로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지너스와 만나며 카시안이 차가운 군인의 면모를 덜어내고 투지로 똘똘 뭉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훌륭한 빌드업이었습니다. 한편 초선 의원들을 새로이 맞이한 제국의회는 이전보다 살풍경합니다. 웬 이상한 종교인처럼 보이는 자가 나타나 충성서약을 읊게 하는데요. 국가에 대한 맹세라고 생각하면 별로 이상할 바가 없긴 하지만 그 맹세에 은하의회가 설립된 취지, 만인 만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라는 문구는 단 하나뿐이고 통합과 질서, 제국을 위하여라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단상을 꽉 움켜쥔 몬 모스마는 자신의 사돈이 된 다보 스컬던이연 초선의원 환영 파티장으로 향하죠. 코러산트에 있는 스컬던의 파티장에 나타난 몬 모스마의 의상은 얼핏 보면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지만 그녀의 목에 칭칭 감긴 줄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이미 한계치까지 숨이 조인 모스마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런 캐릭터의 서사를 옷에 녹여내는 디테일이 참 좋은데요. 그런 와중에 모스마의 눈앞에 나타난 가장 꼴배기 싫은 사람 오슨 크레닉까지 등장합니다. 크레닉의 등장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저 그도 모스마처럼 파티에 초대되어 스컬던의 소장품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일진이 사나운 모스마 앞에서 예술품을 구경하며 자신의 사상을 늘어놓던 크레닉은 모스마와 기싸움을 벌이다 서서히 분위기까지 사납게 만듭니다. 스컬던의 컬렉션 투어에 생긴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클레아가 그의 컬렉션 하나에 숨겨두었던 도청 장치가 발각되기 직전이었던 것. 클레아는 보안국에 심어둔 감독관 영을 데리고 와 가까스로 도청기를 빼내는 데 성공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크레닉은 불안한 루선과 열받은 모스마 모두에게 살해되지 않고 유유자적 파티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크의 마지막 플롯은 벨과 신타가 주도하는 고먼 하이스트 장면이었습니다. 1시즌의 알다니 하이스트만큼은 아니었지만 이번 시퀀스는 클레아의 도청기 제거 장면과 계속 번갈아가며 교차 편집되고 롱테이크로 찍히기도 하는 등 긴장감이 대단했는데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카시안의 보고와는 별개로 루서는 고먼 전선에 벨과 신타를 파견해 그들의 계획을 실현시키기로 합니다. 제국군 병기고로 몰래 이송되던 화물 스피더를 턴다는 그들의 계획은 대성공이었지만 카시안이 지적한 대로 아직 너무 미숙한 고먼 전선의 일원 때문에 부수 피해가 따랐습니다. 절대로 총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총을 가져온 청년이 블라스터를 오발하고 그 총탄이 신타의 가슴에 명중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혁명은 사랑하는 것들마저도 희생하게 될 정도로 자기 파괴적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이들은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린 이미 루선과 소우의 대사들로 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는 제국 보안국 시설에서 해군 시설로 근무지가 바뀐 고르스트 박사를 빅스가 죽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너무나도 짧고 갑작스러워서 조금 불만이었는데요. 드라마 안도르가 5시즌짜리 분량이었다가 2시즌으로 줄어들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플롯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라마 앞부분에 빅스가 약에 취해서 몽롱한 장면들을 줄이고 고르스트 이야기를 더 넣었더라면 어땠나 싶네요. 전반적으로 드라마가 공들여서 빌드업하고 있는 가장 큰 플롯 고먼 이야기와 모스마의 이야기는 굉장히 기대되지만 앞서도 말했듯 드라마 각본이 축약되면서 생긴 단점들 그리고 3화마다 1년씩 건너뛰는 프로덕션의 한계가 꽤나 도드라진 아크였습니다. 카시안이 비투나 윌몬의 걱정을 하지 않는 것, 빅스의 플롯이 너무 빨랐던 것 등등 캐릭터들의 서사에 구멍이 뚫리니 시청자들의 상상에 작품의 플롯이 너무 기대고 있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디어 야빈 전투 2년 전 고먼 대학살과 이로 인한 모스마의 코러산트 탈출극이 다뤄지는 스토리 아크에 도달했습니다. 드라마
드라마의 하이라이트에 도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토니 길로이의 드라마 안도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수요일을 우울하게 만들어줄지, 어떤 장면으로 우릴 전율 돋게 만들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